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60번째 시간으로 인수대비 한시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수대비 한시 3 이덕일.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다. 인수대비는 패비 윤씨에 대한 동정이 사그라지지 않자 그가 살아있는 한 그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씨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여력에는 이때 성종이 내시를 시켜 윤씨를 염탐하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수대비가 그 내시에게 윤씨가 머리 빗고 날 씻어 예쁘게 단장하고 자기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게 해 윤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을 주작해 윤씨를 죽게 했지만 민간의 여론은 여전히 윤씨를 동정했습니다.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이세자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슬프다, 우리 자손이 종자가 남지 않겠구나. 어머니가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아들이 훗날에 보복을 하지 않겠는가 하고 라고 한탄한 것이 평범한 여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윤씨를 죽인 이듬해 성종 14년 인수대비는 정희왕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순왕후와 함께 온양으로 모시고 갔는데 오히려 정희왕후가 온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죄 없는 윤씨를 죽인 천벌이라는 소문이 돌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윤씨의 아들 연산군 1494년에서 1506년이 제2 25년 만에 세상을 떠난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여력은 윤씨의 죽음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려 자결을 하게 하였는데 윤씨가 눈물을 닦으며 피 묻은 수건을 그 어머니 신씨에게 주면서 우리 아이가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거든 이것으로 나의 원통함을 말하여 주고 또 나를 거동하는 길 옆에 장사하여 임금의 행차를 보게 하여 달라고 유언함으로 건너는 길 옆에 장사하였다. 연산군 제위 10년 드디어 어머니의 복수에 나서자 활은 인수대비에게 겨누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가 귀여워했던 정기인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털을 잡고 인수대비 침전으로 끌고 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라며 강제로 술잔을 주게 했습니다. 연산군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조롱하자 놀란 인수대비가 배 2피를 가져갔다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때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불손한 말을 했다는 사실과 인수대비가 연산군의 이런 모욕 때문에 마침내 근심과 두려움으로 병나 죽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나아가 3년상으로 치러야 할 대왕대비의 국상을 한 달을 하루로 치는 여걸제로 25일 만에 마쳐 부덕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대비의 인생을 조롱했습니다. 이공익은 연료실기술에서 파수편이란 책을 인용해 이 사건을 평하고 있습니다. 윤씨가 죽었을 때 약을 토하면서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 약물이 흰 비단 적삼에 뿌려졌다. 윤씨의 어미가 그 적삼을 전하여 뒤에 폐주 연산군에게 드리니 폐주는 밤낮으로 그 적삼을 안고 울었다. 그가 장성하자 그만 신병이 되어 마침내 나라를 잃고 말았다. 성종이 한번 집안 다스리는 도리를 잃게 되자 부부 사이도 허물어졌고 원자도 또한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뒷세상의 임금들은 이 일을 거울로 삼을 것이다. 사랑이 최고의 이념인 줄 몰랐던 할머니와 용서가 최고의 무기인 줄 몰랐던 손자의 충돌이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비록 한씨는 죽었어도 그가 세운 부덕 이데올로기는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모든 것이 부정되면서 한씨의 성리학 이데올로기는 조선 여성들이 받들어야 할 이념이 되었고 조선은 극심한 남존여비의 나라가 되어간 것입니다. 연산군은 언제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었나?
윤씨가 죽을 때 연산군은 만 3살이었습니다. 이후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연산군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야사나 소설들은 이에 차관의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지내던 연산군이 제위 10년 1504년 갑자년 임사홍 소개로 외조모 신씨를 만나 사실을 알고 난 후 피해 복수에 나선다는 줄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산군이 정현 왕후에게 입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기 무렵에도 친어머니의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의 생모 신씨와 그 동생 윤군은 왕비 윤씨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성종 13년 1482년 8월 전라도 장흥에 유배되었는데 연산군 제위 1년 1495년 9월 13일째 장흥에 유폐되어 있던 외삼촌 윤구와 그의 어머니 신씨를 석방했습니다. 이는 연산군이 이미 생모 윤씨의 비극적 최후를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연산군 제2년 신씨에게 매년 쌀 30석과 황두 20석을 하사하게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연산군은 어머니의 명예 회복에 관심이 있었을 뿐 복수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묘를 회묘라 이름 지었고 다시 이를 효사묘라고 불러 어머니의 못다한 효도를 표했습니다. 연산군은 효사묘를 추성함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려 했으나 이런 시도가 신하들에 의해 자주 제약당하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신하들은 어머니를 높이는 것은 선왕 성종의 유지를 어기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연산군 제20년 임사홍 등 궁중파가 의정부 중심의 부중파를 타도하기 위한 정쟁이 발생하자 연산군은 이를 어머니 신원에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20년 3월 윤씨의 시호를 제헌이라 정하고 회묘를 회릉이라고 추성해 드디어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의 복수에 나서면서 상황은 극단적으로 흘러갔고 결국은 자신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자의 가장 큰 복수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것이란 격언을 이해했다면 그의 어머니의 묘소는 아직도 회릉으로 존성받았겠지만 왕자의 본분을 어기고 개인적 복수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죽은 어머니의 묘까지도 다시 강등되고 만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지혜가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